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일본 만화가 위태롭다, 한국 애니앱이 약진하는 이유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그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일본 기사를 보면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일본 애니를 계속해서 띄우는 기사와 두 번째는 일본의 자존심을 한국이 따라잡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번 기사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만화를 추월하는 일본의 웹툰을 경계하는 기사인데 일단 보시겠습니다. 일본의 만화의 비용률에서 일본 출판계를 제치고 한국 IT 기업 앱 라인만화 피코마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만화에서 왜 한국 앱이 인기인가? 한국에서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있는 만화시설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에 한국 내에서 유통되는 만화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은 아동용 만화 잡지 창간호인데 일본과 비슷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소년 챔프, 그리고 이쪽은 코믹 점프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90년대에 소년 만화가 유행, 일본 만화도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번역돼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만화평론가 박이나 씨에 따르면 한국 만화 시장은 스마트폰 보급으로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2000년대 들어 만화 잡지가 청소년 메인 문화에서 벗어났고 웹툰이라는 새로운 매개체로 전환이 일어났어요 라고 박이나 씨는 말합니다. 한국이 바뀐 것이 세로 읽기형 만화 웹툰은 가로로 읽는 일본 만화와 달리 한 칸씩 세로로 되어 있어 스크롤 하면서 읽는 형식으로 스마트폰으로 읽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만화가 박태준 씨는 일본 라인 만화에서 인기 있는 외모지상주의라는 작품의 작가입니다. 현재는 5작품을 연재하고 있는 잘나가는 작가로 작품은 모두 세로형입니다. 박 씨의 만화에는 음악이 흘러나오는 장치도 인터넷 구독이 전제되기 때문에 장면에 맞춘 소리 연출도 할 수 있습니다. 박태준 씨에 따르면 이런 음악도 우리가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직선적이고 간결하게 세로 스크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많은 임팩트와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연출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원래 출판 만화가가 꿈이었던 박 씨지만 프로 작가에게 제자로 들어가 공부해도 데뷔할 수 있는 길이 좁았다고 합니다. 그 후 웹툰 만화를 통해 세로용 만화가가 되었습니다. 웹툰 만화는 국내에서 일찌감치 세로용 만화를 시작한 IT 기업 네이버가 만든 누구나 만화를 인터넷에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일본에서도 인디라고 이름을 붙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80만 명 이상이 투고하고 있습니다. 웹툰 만화는 프로나 아마추어 만화가들이 독자들의 반응을 알 수 있는 공간, 웹툰 사이트에 들어가면 업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급이 진행되는 웹툰 글로벌 인포메이션은 2028년에는 현재의 7배인 약 3조 6,500만엔의 시장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쇼가쿠간, 슈에이샤, 카도카와 등 일본 기업들도 올해 잇따라 본격 진출하고 있습니다. 교토 세카이대 국제만화연구센터 구본원 연구원은 이제 확실히 세계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이제야 일본에서도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확실히 일본 내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날이 오고 일본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로 세계 시장이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것인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세로 읽기에서의 장면의 것은 풀컬러로 눈길을 끈다. 스마트폰 앱에 특화된 읽는 방법 역시 일정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만화의 한 표현 방법으로 그 방법에 있어서 한국이 앞서 있는 것은 확실하다. 한국 만화는 처음 볼 때 좋다라고 하는 것이 많지만 중반부터 점점 전개가 이상해지거나 원 패턴화되어 흐릿해져가는 인상이다. 한국 만화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작품이 하나도 없다. 일본 만화는 작품 수준도 세계의 인기도도 다르다는 멘트가 많아 현 시점에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얕잡아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K-팝의 다수 아이돌 그룹 노선도 원래는 자니스 등 일본이 빨랐는데 일본의 국내 시장만으로 매출이 만족스러운 규모였다는 사정 때문에 세계에 팔려가지 않는 것은 아쉽습니다. 패턴이 똑같네. 일본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 반도체도 스마트폰도 텔레비전도 전기차도 만화주차도 그리고 상대방이 열심히 만든 물건에 대해 욕을 하는 게 필요할까?
시대와 유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선점하는 상상력과 상품으로 만드는 실행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기사에도 나와있는 외모지상주의지만 처음에는 재미있었는데 점점 한국 만화 특유의 뻔한 일이 생겨서 질렸어. 하지만 그 중에는 스위트홈과 같은 재미있는 만화도 있기 때문에 같은 전개가 되지 않게 한다면 일본 만화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토리 전개로 보면 일본이 서바이벌 게임물이 많은 것과 한국 열등생이 무쌍물은 비슷한 느낌이지 명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런 만화는 적다. 일본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좋은 것을 만들어도 판매 방법이 서툽니다. 장사꾼보다 장인 기질이랄까? 한국, 중국은 어떤 수단을 써도 판다는 느낌? 만화를 좋아해서 자주 읽지만 나는 일본인 유에이 사람의 작품은 문화의 차이 때문인지 등장인물들의 대사나 성격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할까. 한국 작품은 엄밀히 말하면 만화가 아니기 때문에 장르가 다르다고 생각해. 일러스트 플러스 대사랄까? 1컷 1스크롤도 속도감이나 두께감이 떨어지는 각 스토리도 부족도 부정할 수 없고 지금은 한국산 영화나 소설에 있는 그런 작품이 만화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본은 좋은 것을 만들고 있으면 언젠가 인정받아 팔린다는 옛날부터의 패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술적으로 판다는 것은 세계시장에서 중요합니다. 한국은 그 부분은 여러가지 매우 잘하고 있어 감탄합니다. 여유 부리지 말고 위기감을 갖는 게 좋을 거야. 한국 앱이 프랑스 재팬 엑스포 서포터로 선정되었다. 일본 만화에 한국 만화도 섞어서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고 K-팝처럼 아마 따라올 날이 올 거야. 만화 나라인데 독자적인 플랫폼이 없는 일본은 이상하다. 만화가가 일본인이라면 좋잖아. 사업에 성공한 것임에 틀림없으니까. 개인적으로는 한국은 돈이 되는 것이 최고로 내용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만화뿐만 아니라 예능이나 장사, 문화 등 나라 전반에 걸쳐 같은 냄새가 난다는 느낌이 든다. 한국산 만화가 평가되는 것은 아니고 일본산 만화가 플랫폼에서 젊은 층 등의 이용자를 얻고 있는 것만으로는 남의 것으로 장사를 해놓고도 잘도 생색을 내고 있다. 맞아, 중국산 옷을 싸게 파는 유니클로와 똑같네. 요즘 이 기사가 많네요. 앱은 약진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통계로 높다고 하겠지만 그 스마트폰으로 읽는 것을 전제로 한 새로운 스타일의 작품 중에서는 일본 만화처럼 다들 아는 명작은 아직 나오지 않는 것 같네요. 만화의 질은 분명 일본이지만 한국은 플랫폼이 강해. 많이 읽는 것은 일본 만화이기 때문에 솔직히 한국 어플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해. 구글 트렌드에서 만화와 웹툰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오히려 만화의 인기가 국내와 세계 각국에 급팽창하고 있고 웹툰 인기는 정체돼 있다. 일본 만화 읽기에 익숙해지면 세로용 한 컷의 만화는 읽기 어렵더라고. 심심풀이로 딱 좋죠. 기억에 남지 않지만. 어떻게든 침식해 올 테니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이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인들 댓글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애써 태어난 척 하는 게 너무 티가 난다는 것입니다. K-팝 초창기 때와 비슷한 반응입니다. J-팝을 모방했다고 하찮게 보다가 큰 코 다치더니 자신들의 만화 시장이 잠식당하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전 세계 만화 시장의 모습은 넷플릭스가 한국 작품을 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남기듯이 만화계의 OTT 서비스를 한국이 장악하고 있는데도 일본은 인지하지 못하는 자체가 재미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한국은 웹툰 실사화로 재미를 보고 있지만 일본은 만화를 실사화에 매번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